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FOMC 회의에서 시장이 우려했던 그런 매파적인 시그널은 나오지 않았고 이와 더불어 마이크론의 호실적 속에 양시장의 빨간불을 유지했습니다. 코스피 2% 넘는 급등, 코스닥은 1% 넘는 급등인데요. 특히 코스피 시장 안에서 수급 짚어주셨죠. 외국인 투자자들의 어마어마한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현선물 동시 매수였고요. 외국인 투자자들 매매 동향 코스피에서 현물 시장 1조 8천억 원 넘는 매수 계약 보여준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여기에 기관도 1조 원 가깝게 사들였습니다. 눈에 띄는 건 외국인이 선물 시장에서도 1조 원이 훌쩍 넘는 매수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외국인 투자자들의 선택은 아주 단조로웠는데요. 반도체 저PBR주로 꼽혔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선택을 받았습니다. 어제는 엔비디아의 발언으로 인해서 삼성전자가 크게 올랐었는데 오늘도 추가 상승 나타나며 8만 원 앞까지 다가섰네요. 7만 9,300원에 장을 마쳤고요. SK하이닉스 전에 이건희 대표님이 그런 이야기 하셨습니다. 삼성전자가 HBM에서 엔비디아와 손을 잡는다 하더라도 SK하이닉스의 물량은 쓸 수밖에 없어. 워낙 지금 공급보다 수요가 넘치고 있기 때문에 SK하이닉스 걱정은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 드렸는데요. 어제 하락이 정말 서러웠던 것처럼 오늘은 폭발적인 급등에 8.63% 폭등했고요. 17만 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이러다 보니 중소형단에서도 반도체주의 오름세, 유진테크가 14% 넘는 급등, KC텍도 10% 넘는 상승에 44,100원 종가 형성했고요. 상대적으로 강했던 HBM보다는 D램, 낸드단의 전공정 장비, 소재주들이 올랐습니다. 원익QNC도 7% 오름세로 33,000원 장을 마쳤죠. 그럼 우리가 이제 걱정했던 것들은 다 사라진 걸까요? 이번 FOMC 회의 리뷰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키움증권의 리포트를 통해서 볼게요. 첫 번째, 단순하게 봤을 때 이제 정책금리가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동결이 됐습니다. 근데 여기서 서프라이즈였던 거는 지난 12월 회의와 같이 연내 기준금리 인하를 3차례로 유지하겠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2차례로 줄어들면 어쩌지라는 걱정이 있었는데 다행히 비둘기적인 발언이었고요. 앞으로 물가 둔화를 확인하면서 점진적인 금리 인하를 할 것으로 이 시그널이라면은 6월에 금리 인하는 거의 기정사실화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채권 시장에서도요. 이로 인해 미국 10년물 금리가 국채금리 상승이 살짝 더뎌지고 있고요. 향후에 금리도 점진적인 하락세가 나타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시장이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냐인데요. 키움증권의 리포트는 일단 FOMC 이번에 증시 친화적인 결과물이었다라고 호평해 줬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국내 증시 우호적 환경에 반도체와 저PBR주 간의 긍정적인 순환매가 이뤄질 것이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오늘 시장도 그랬어요. 그럼 우린 또 이 저PBR, 반도체 힘속에 코스피가 3천 돌파가 가능한지 또 시나리오를 그려볼 수밖에 없는데 변영희 대표님, 네네. 가능하겠습니까? 저는 일단 이 미국의 대선 불확실성에 관련된 이슈를 조금 감안해서 한 2,900선은 무난히 돌파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전망을 해보고 있는데 일단 코스피의 최근 3년간의 이 주표를 보면 2021년도 12월경에 3,051포인트에 대한 고가 이후의 추세전을 좀 했었고요. 단기적 매물 때는 한 2,830선을 강하게 좀 돌파하는 수급 영향도 좀 나와준다면 여기서 3,000포인트에 도달은 좀 더 용이하게 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관건은 2,830포인트 선에 대한 돌파 여부가 굉장히 좀 중요해 보입니다. 지금 RSI 지표에서는 과열권 진입 초기에 있기 때문에 수급상에서는 무난하게 2,800선에 대한 도입 시그널을 좀 단계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전체적인 어떤 사항들이 코스피 지수 도입 상승 아래서 코스닥에 대해서도 지수 유입 효과가 크게 좀 작용을 할 것인데 관건은 코스피 지수가 2,900선에 대한 선 안착 이후에 코스닥 지수도 수급 이전 효과를 좀 발휘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좀 먼저 가면 부담스러운 자리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2,900선 돌파는 가능하다라는 의견 주셨는데요. 코스피 시장에서 오늘 좀 기분이 좋았던 건요. 사실 지수가 그리고 반도체주가 오른 것도 있지만 테마주들의 강세가 나타났다는 것도 우호적입니다. 오늘자 상승 특징주 보시죠. 대형 포장 최근에 정치 테마주로 꼽히죠. 오늘도 10% 넘는 상승을 보여줬고요. 초전도체 하면 떠오르는 덕성도 10%의 상승,
그리고 일본 내에서의 감염병 이야기가 있는데 그 테마가 어제 이어서 오늘도 추가적으로 올랐습니다. 메디앙스는 상한가 마감, 일신바이오는 10% 가까운 급등. 이성 이사님, 원래 뭐 반도체라던가 저PBR이라던가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가 강하게 들어오면 시장에서는 지수 왜곡 현상이 강했어요. 다시 말해 하락하는 종목들이 많았는데 오늘은 보면 이런 테마주들마저도 상승했다라는 거죠. 대세 상승의 신호라고 보기에는 시기상조인가요? 저는 그래도 상승이 유리한 국면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시장 현상 안에서 짚어주신 것처럼 보통 좀 시장이 애매한 시장일 때는 대형주의 쏠림이 나타날 때는 보통 테마주 같은 경우는 수급이 빠지면서 여기에서 무너지기 마련인데 오늘은 테마 같은 경우도 강세를 나타냈고 시가총액 상위 그와 파생되는 종목들 같은 경우도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이 부분은 상승장일 때 나타나는 현상임을 말씀을 드리고요. 수급 주체 같은 경우가 좀 갈린 것 같아요. 시가총액 상위주 같은 경우는 외국인 주체 중심으로 이렇게 형태가 나타났다라고 볼 수 있겠고, 전 테마주 같은 경우는 개인 주체 중심으로 이렇게 수급이 형성되었다고 보입니다. 그러면 테마 같은 경우는 지금은 실제 형성되는 거래량 같은 경우를 보실 필요가 있어요. 평균적으로 한 5거래일 정도 이상의 거래량이 발생을 했을 때 이 부분에 주가 하락을 수반을 할 때는 그때는 매도에 대한 관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 이상의 거래가 발생하면서 주가가 상승하는 흐름이 나타났을 때는 추격 매수도 함께 가능하다는 말씀까지 드립니다. 그럼 앞으로의 시장에서 우리가 돌파구를 찾는다면은 오늘 시장은 다 같이 올라서 뭔가 상승의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되었다라고 하지만 언제까지 이 자금이 유입될 거란 보장은 없거든요. 우리가 선택을 해볼게요. 지금 시장이 선택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믿고 코스피 쪽으로 비중을 늘릴까요? 아니면은 포모 현상까지는 안 나올 거야. 코스닥 시장에서의 중소형주 여전히 들고 가는 게 유효할까요? 지금은 물론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올해 상반기 적어도 내년까지는 이 사이클은 계속 연속이 됩니다. 그런데 주가가 선행하는 측면을 해석을 해보면 상반기가 자칫은 고점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부분은 예단할 필요는 없고요. 나머지 중소형주, IT와 관련된 HBM 밸류 체인 종목들 같은 경우는 계속 키 맞추기가 발생을 할 겁니다. 멀티플의 확장이 나타날 때는 또 신고가가 발생을 하는 거고요. 그런 부분의 하기는 이제 계속 실제 대형주 같은 경우에 실적 추이, 그다음에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 확인될 거기 때문에 중소형주 비중의 축소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계속 키 맞추기 현상은 나타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포모 현상보다는 키 맞추기가 나타날 것이다. 따라서 대형주가 끌어주면 또다시 중소형주도 키 맞추기로 올라주는 모습. 중소형주를 현재 구간 코스닥 시장을 배척할 필요는 없다라고 정리해 드렸습니다. 또 오늘 자동차주의 흐름은 어떨까요?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 안에서 현대차의 상승도 눈에 띄었습니다. 4.56% 오른 25만 2천 원의 장을 마쳤고요. 또 그리고 하이브리드 하면은 수혜주로 코리아 FT가 꼽히는데 1.79% 오른 5,700원의 장을 마쳤습니다. 자동차 관련한 이슈 미국에서 하나 나왔습니다. 보시죠. 전기차 비중에 대한 목표치가 나왔는데요. 미국에서 2032년을 목표로 전체 신차 중에 56%를 전기차로 꾸리겠다라는 목표를 내놨습니다. 사실 많아 보이는데요. 이전에 내놓았던 목표치보다는 전기차 비중이 줄어들었어요. 이전에는 2030년까지 전기차 비중을 신차에서 67%로 구성하겠다라고 했는데 32년이라는 2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전기차 비중은 줄었습니다. 반면에 저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보이시죠? 이 하이브리드 비중이 13% 늘어났습니다. 다시 말해 미국에서는 자동차 시장 내 전기차의 비중은 조금은 줄였지만 대신 하이브리드를 끼워 넣었죠. 현대차가 잘하는 게 뭡니까? 지금 전기차 하이브리드 듀얼 전략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 뉴스에 보면 어떻게 현대차가 가장 최대 수혜주로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변영인 대표님. 요걸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좀 달라질 것 같아요. 전기차 비중을 줄였다에 초점을 맞출까요? 하이브리드 비중이 늘어났다라는 거에 초점을 맞출까요? 일단 리스크가 이제 업종에 관련돼서 좀 차이가 좀 있을 것이다라고 좁혀지는 게 2차 전지는 일단 이 부분에 대한 가속화가 악재로 좀 작용될 수 있는 이슈가 좀 크다라고 보고 있고, 자동차의 완성차 업계 내지는 이 하이브리드 차 이 부품주들은 굉장히 큰 수혜로 좀 작용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전체적으로 이 배기가스에 대한 규제 부분에 대해서 전기차에 대한 생산량을 좀 늘리고 일정 부분에서 이 비율을 좀 유지하겠다고 했던 부분들이 미국의 자동차 노조의 어떤 이 반발,
그리고 사실 뭐 미국 대선을 앞두고 이 표심에 흔들린 바이든이 아니었나라고 좀 보이기 때문에 이 영향에 대해서는 지금 전체적으로 하이브리드 차에 대한 가속화 부분 안에서 현대차가 굉장히 좀 큰 경쟁력 안에서 북미 시장을 좀 공략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체 판매 대수에 대한 부분을 보면 올해 현대차보다는 이 기아가 오히려 이 보수적인 관점 안에서도 판매량들을 조금 더 늘렸다는 관점에서는 오늘 현대차에 비해서 좀 이 조정 흐름을 보였던 기아도 여기서는 뭐 조정시 매수가 관점으로도 좀 접근이 유효하지 않나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된 부품주의 낙수 효과도 주목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기차에게는 다소 좋지 않은 이슈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시장에서 또 전차 군단이라고 하잖아요. 지금은 이 반도체에 대한 관심도가 더 커진 상황인데 자동차도 따라와 준다면 그 안에서의 키워드 뭐로 삼는 게 좋을지요? 완성차, 하이브리드차. 변영인 대표님의 자동차 내에서의 넥스트 돌파 무엇입니까? 일단 완성차 관점에서는 지금 크게 뭐 현대차, 기아인데 지금 현대차의 경우에는 2025년도에 대한 양산 목표에 대해서 주력 차종을 좀 제시한 바 있었는데 과거의 사례를 좀 보면 하이브리드 차가 굉장히 좀 못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선호도에 대한 호불호가 좀 있었는데 이게 제네시스 라인업을 하이브리드라는 어떤 전환 관점에선 북미 시장에서 상당히 좀 경쟁력으로 좀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이 같은 부품주 안에서는 전체적으로 보면 내연차와 전기차, 하이브리드차 공통적인 부품을 공급하는 그런 종목들은 좀 배제를 하고 하이브리드 부품 특화 종목들에 좀 주목을 해보자라고 좀 보고 있을 때는 세방전지 같은 경우는 하이브리드 차에 들어가는 AGM 배터리 부분인데 저단에서 배터리로 가동을 하고 중고단에서는 엔진으로 좀 구동을 하는 이 자동차의 특성을 좀 이해해 봤을 때 세방전지에 대한 확장성 그리고 코리아 FT의 경우에는 배출가스를 흡착시킬 수 있는 키니스터 부품을 독점 공급하는 이슈 이 부분과 사마콘덴서 대원강압의 경우에는 커패시터와 이 구동모터 그래서 하이브리드 차에 특화된 부품을 공급하고 있는 회사들이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점유율이 커질수록 여기에 연동되는 실적 관점에서도 주목을 해보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현대차도 좋지만 그 안에서 부품으로 접근한다면은 하이브리드 비중이 특화된 많은 종목을 골라보자. 세방전지와 코리아 FT, 대원강업도 언급해 주셨습니다. 그럼 넥스트 정연 돌파, 내일 시장을 정면 돌파할 수 있는 종목은 무엇일지 두 분께 여쭤볼게요. 먼저 이성 이사님, 내일 시초가에 어떤 종목을 삼을까요? 네, IT 중에서 상대적으로 좀 덜 오른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종목은 아비코 전자입니다. 우리가 DDR4에서 5G로 DDR5로 전환되는 시점 같은 경우에 당위성이 이제 뭐 HBM, 그다음에 D램 낸드 같은 경우 실제 가격 인상으로 나타났다는 점에서 이제 전환에 대한 시점이 된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워낙 실적들이 계속 좋지 않아 왔어요. 올해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 기준 한 190억 정도가 가능하다는 점인데 시가총액은 한 1,700억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예상보다 1분기 실적은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었는데 1분기 실적 기점 이후로도 뭐 실적적인 측면에서도 좀 회복이 생각보다 더 빠를 수 있다는 점이고 한 분기 정도 실적이 더 빨라질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놓고 접근이 가능하다는 말씀까지 드리고 목표가는 14,000원 구간 우선은 뭐 한 190억의 영업이익을 놓고 도출을 했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는 1,500원인데 3월 6일에 저점을 이탈하는 가격을 책정을 했습니다. 아직 채 오르지 않은 종목이라고 합니다. 아비코전자를 내장 시가 공략주로 소개해드리겠고요. 이어서 변영인 대표님의 내일을 위한 종목 어떤 종목인지요? 저는 3익 THK를 준비해봤는데 오늘 10.5% 정도 상승했다가 현재 상승폭 좀 더 되돌았기 때문에 여기서 추세가 좀 꺾인 것 아닌가라는 우려감이 있지만 아직 단기 추세는 좀 유효하다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로봇의 구동용인 이 메카트로 시스템을 좀 공급하고 있는데 산업용 시스템 공정에서 직선 배열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을 좀 구동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반도체 공정용에 들어가고 있는 웨이퍼용 이성 로봇에 들어가는 부품이다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어떤 사업에 대한 이 포지션의 변화를 좀 추구하고 있는데 여기서 들어가고 있는 리니어 모션이라는 이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산업용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 적용 효과들이 좀 더 크다는 관점에서 향후에 로봇 사업에 대한 확장성 안에서 핵심 부품.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이 국산화 부품들에 대한 이 향후의 어떤 전망치들을 봤을 때 로봇 산업에 대한 이 대체 품목들이 중국이나 일본에서 수입해는 이 부품 비중이 좀 높기 때문에 국산화 부품에 대한 내재화 관점에서 3익 THK가 좀 더
고도화를 좀 이룰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26일에 엔젤 로보틱스의 상장 모멘텀 그리고 최근에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어떤 이 콜옵션 행사에 관련된 어떤 기대감들 이 부분들이 로봇주 전반의 수급 유입 효과로 좀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삼익 THK는 내일 시초가 공략이 좀 가능하다라는 좀 말씀드리겠고요. 목표가 19,000원 그리고 손절가 15,600원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두 번째 시초가 공략주는 삼익 THK였습니다. 내일을 위한 두 가지 종목까지 알아가고요. 두 분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오늘 설명 고맙습니다.